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릴릭스 그래머 부정사 5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소위 말해 이 B2 용법에 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았죠. 수업 시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B2 용법, 제가 개념 설명을 충분히 드리긴 할 텐데 이거 이해하는 거랑 우리가 정작 문장에서 알아보고 정확히 해석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해하긴 쉬울지 몰라도,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는 정말로 쉬울지 몰라도 정작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B2 용법을 제대로 알아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이 B2 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다음에 문장을 꼼꼼히 해석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순을 좀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울 이 B2 용법은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거 이미 한번 다뤄보았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우리가 명사적 용법 할 때 그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는 거 이미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때 to 동사 원형 해석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to 동사 원형 하는 것이다. 되셨죠? 자,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건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기존에 명사적 용법에서 배웠던 그 비동사 플러스 to 동사 원형, 그거 아니라고. 그거는 완전히 이제 따로 구분 지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게 아니라 바로 형용사적 용법, 다시 말하면 명사적 용법이 아닌 그 무언가를 배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뭐냐면 비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을 쓰긴 하는데 역시나 이 to 동사 원형은 지금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셈이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좀 다르다 말씀드렸죠. 이때의 to 동사 원형은 바로 형용사처럼 쓰이는 to 동사 원형이라서 앞서서 배웠던 명사처럼 쓰이는, 즉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 해석은 제가 평행상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약간 길긴 했는데 그쵸? 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비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죠? 비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는 주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품사는 두 가지가 있다. 뭐랑 뭐가 있냐면 바로 명사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가 있다. 즉 명사 또는 형용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 아니겠냐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to 동사 원형인데 이 to 동사 원형이 마치, 그치, 명사의 신분으로 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to 동사 원형이라는, 즉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애가 있는데 이제는 명사로 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사의 신분으로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일 수가 있고, 또는요, 그치, 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 to 명사가 형용사의 신분으로 역시나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해드렸지만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라고? 그치, 위에 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명사의 신분으로 to 동사 원형이 쓰이는 그 구조, 즉 명사적 용법, 이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그치? 형용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to 동사 원형이 쓰이는 소위 말해 이 B2 용법은 지금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개념을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다시 이제 문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명사적 용법이야. 이때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앞서서 배웠던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 구조입니다. 자, 보면 his goal, 그의 목표는 is, 이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안심하고 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뒤따라서 to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return to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return to라는 건 평행상 두 단어짜리 타동사로서 뒤따라서는 목적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석은요, 목적어 쪽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to 동사원이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다 붙여서 읽으면 돌아가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to부터 여기 있는 team까지 편의상 주격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return to까지를 편의상 하나의 타동사로 잡았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the original team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그럼 해석은요, 그의 목표는, 그의 목적은 뭐냐면 is to, 하는 것인데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original, 기존의, 원래의, 그래서 고향팀이 되겠죠. 그래서 고향팀으로 원래 자기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다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바로 이 to 동사 원형은 명사적 용법에서의 to 동사 원형이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B2 용법, 즉 형용사적 용법으로서의 to 동사 원형이다. 읽어드리면 그는 is to return, 보이십니까? 자, 해석 바로 들어가셔야죠. 뭡니까? 하기로 정해져 있다. 하기로 정해져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편의상 여기 is부터 어디까지, 그냥 to까지를 우리가 약간 뭉개듯이 해석을 의역을 확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기로 정해져 있다. 됐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로? 그쵸. 고향팀으로 돌아가기로 정해져 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비투용법이고요. 비투용법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구분법이죠. 뭐냐? 선생님 알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 자리에는 명사가 쓰이고 형용사가 쓰이는데 이 투부정사, 그러니까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 투부정사라는 놈이 명사처럼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처럼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그거 맞죠? 그거 맞아.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중요했잖아.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B2 동사원형, B2 동사원형 형태 자체가 정말로 동일하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자, 우선은 구분법 두 가지 알려드렸죠. 우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하는 것이다 한번 집어넣어봐. 그런데 하는 것이다 라고 집어넣었을 때, 해석을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색한 문장이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의 목표는 고향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괜찮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 보면 그는 고향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것이다. 말 되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다시 한 번 더. 그의 목적은 고향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괜찮거든.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그는 고향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라는 존재가 이 행위가 될 수 없잖아. 그라는 존재랑 행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고향팀으로 돌아간다는 이 행위 전체가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바로 어색하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서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적 용법에서의 B2 동사원형이 아니라 B2 용법,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에서의 그 B2 용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하기로 정해져 있다. 바로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 하는 것이다 라는 그 1차적인 명사적인 해석을 먼저 집어넣어 보고 그것이 좀 어색하다면 곧바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그치,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흔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때는 여기서 his 꼴 있죠. 즉 주어로 적혀있는 이 명사가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이 아니야. 추상적으로 보자면은 뭐 개념도 될 수 있지만 흔히 사물입니다. 즉 주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하는 것이다. 안심하고 집어넣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쵸, 주어가 뭐일 때? 사람일 때. 이런 식으로 사물이 아니라 주어 자리에 사람이 쓰여 있는 경우에는 그때 바로 이거 형용사적 용법, 즉 B2 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시면서 하기로 정해져 있다. 바로 들어가 줍시다 정리를 했다고요. 됐죠? 자, 두 가지 말씀드린 거야. 첫 번째,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어색한 경우가 있다. 이때는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자동적으로 바꿔보라.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주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주어 자체가 사람이 아닌 사물 또는 개념이라면 이때는 하는 것이다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경우에, 다름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하기로 정해져 있다 라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읽어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명사적 용법은 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어울리고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해석이 좀 어울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는 주로 사물을 쓰고 바로 명사적 용법일 때,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주로 사람을 쓴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 형용사적 용법, 즉 B2 용법의 그 의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에 관해서는 제가 1차적인 뜻, 즉 1차적인 해석 방식 하나를 이미 던져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즉 B2 용법의 그 의미가 총 5가지로 확장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가장 만만한 뜻이 뭐냐면 그쵸,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가능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의무라고 할게요. 의무. 다음 네 번째는 의도. 다섯 번째는요, 그쵸, 뭐 운명이 되겠죠. 총 이 5가지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다시요, 우리가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전하는 그 의미가 뭘까?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전하는 의미가 뭘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종 연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방문객들은 11시에 도착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좀 의무로 한번 가볼게요. 야, 너는 지금 이 시간에는
공부하기로 정해져 있잖아. 이거는 의무의 느낌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되었습니까? 자, 다음에 운명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그는 장차 큰 인물, 큰 정치인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로 정해져 있어. 대통령이 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해석이 이 5가지 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다시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형용사적 용법, 비투용법을 보는 경우에는 하기로 정해져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해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맥락을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정인지 가능인지 의무인지 의도인지 운명인지를 파악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뭘 따져야 된다고? 그치. 문맥이요. 바로 우리가 문맥을 따져가지고 이 5가지 뜻을 확장시키는 그 용법이 비투용법이다. 소개시켜드렸다고요. 되었죠? 자, 절차 정리합니다.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그치 to 동사원형을 딱 봤을 때 우선은 제일 만만한 해석인 하는 것이다 집어넣어보고 이것이 조금 어색하다면 그치 하기로 정해져 있다 라는 해석을 집어넣어보고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5가지의 의미로 확장을 시켜보라. 됐죠? 여기까지 정리한 것이 바로 비투용법이었다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한번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The president is to arrive here this evening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president라는 단어 봐주시면 되는데 대문자로 P 딱 적혀 있죠. 이렇게 P를 대문자로 쓴 경우에는 흔히 미국의 대통령을 뜻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미국의 대통령이 is to arrive. 자, 보이십니까? 대통령은 사람이죠. 사물이 아니잖아. 그때 해석은요. 하기로 정해져 있다. 바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도착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바로 여기에 오늘 저녁에가 되겠죠. 대통령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기에 도착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생님 여기다가 will 쓰면 안 됩니까? will을 쓰면 이건 일종의 생각 표현이야. 이해돼? 생각 표현이라고. 조동사 will을 쓰게 되면은 그냥 일종의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어떤 약속을 어기면 좀 이상하잖아. 아니 이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도착하고 말고 이 자체의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가볍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is to를 씁니다. 뭔가 좀 더 엄청 근엄하고요. 그리고 엄청 진지하다라는 생각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대통령은요 도착하기로 정해져 있다. 뭔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뭔가 조금 더 진지하죠. 약간 그런 느낌 납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에 오늘 저녁에 도착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뜻인데 자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정이구나. 도착할 예정입니다. 뭔가 아나운서나 신문 기사에서 쓰일 법한 그런 표현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정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 자 다음에 More species are to be found underwater than on land 정도 되는데 자 more species 뭡니까? 예, 좀 더 많은 여기서 more는 더 많은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생물종들이 are to be found. 자 여기서 선생님 사물이네요 하지 마시고 야 생물종도 일종 유기체잖아요. 생물이잖아 생물. 그렇죠? 생물이라는 건 일단 여기에서는 사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더 많은 생물이 발견될 수 있다. 발견되기로 정해져 있죠. 자, 여기서 pp 보이셔야 됩니다. 원래 이 find라는 동사가 찾다, 발견하다 뜻이니까 발견되다라고 읽을 건데 해석은요. 발견되기로 정해져 있죠. 발견되기 마련이다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가능, 즉 can의 의미다. 일종의 따지자면 can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이 발견되기로 정해져 있다. 즉 발견될 수 있는데 underwater, 어디에서요? 예, 해양 아래에서. 바다 아래에서가 되겠죠. then 어디 보다가 되는데 on land 바로 육지 위에서 보다 정도로 읽어주시고 자 여기서 편의상은 여기 있는 underwater랑요 on land가 then에 의해서 병렬되고 있다 이렇게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서 더 많은 종들이 발견될 수 있고 발견되기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 아래서냐면은 바로 물 아래서 뭐보다냐면은 육지 위에서 보다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You ought to do your homework before you watch TV. 자, 딱 보면은 이거 약간 명령조 같은 느낌이 딱 드셔야 돼. 왜요? 너는 하기로 정해져 있어. 뭘 하기로 정해져 있냐면은 너의 숙제를. 이거 약간 의무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해야 한다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너의 숙제를 해야 해. before. 뭐뭐 전에가 되는데 여기서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가
TV를 보기 전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비투용법은 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기본 해석을 집어넣은 뒤에 문맥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바꾸어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25번 I was to take the new job but I changed my mind 정도 되는데 자, 사람 주어가 나왔죠. 나는 뭐뭐 하기로 정해져 있었어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바로 취하기로 그 새 직업을 취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거 의역하면은 나는 새로 취직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나는 취직할 작정이었어. 그럴 의도였어. 즉 뭐냐면 여기에 25번은 의도입니다. 선생님 왜 의도입니까? 예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 문맥에 따라서는 나는 취직할 예정이었어. 이 정도로 즉 예정의 의미로도 읽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저희 뒤를 좀 보시면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고쳐먹었잖아. 내 의도를 바꾸었죠. 내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그 문맥이 있으니까 여기선 의도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새로 직업을 구할 그러한 의도였는데 뭐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버렸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됐죠? 우리가 이 비투용법 자체가 한 가지의 용법으로 한 가지의 의미로는 또 쓰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 문맥에 따라서는 의도도 괜찮고요. 또는 예정도 괜찮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뜻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6번이요. This young politician was later to become the leader of the nation. This young politician. 뭔가 진지한 단어 하나 나왔죠. 이 젊은 정치가는, 정치인은. 자, 다음에 사람 주어가 나왔는데 be, to 보이셔야 됩니다. 선생님 얘는 뭡니까? 얘는 수식어, 얘는 없다고 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 later의 의미를 좀 살려드리자면은 장차, 훗날의 정도의 뜻이거든. 뭔가 또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 정치가는 말이야. 장차, 훗날에 있잖아. 이 정도의 의미라서 뭐뭐 될 운명이었다. 할 운명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된다고요. 즉, 이때 26번은 그쵸. 운명의 뜻이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become이 나왔으니까 될 운명이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this young man, 이 젊은 정치가는 훗날에 장차 될 운명이었는데 자, become은 비동사의 일종이니까 뒤따라서 주격보호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the nation 뭡니까?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이 젊은 정치가는 훗날에 될 운명이었는데 바로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같은 말이거든요. 앞에 나왔던 말하고 뒤에 여기 지금 적혀있는 말은 같은 말인데 하기로 정해져 있다는 기본 해석에다 즉 문맥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좀 더 첨가시켜보자. 뭐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지금 여기 52번에서는 A, B, C 나와 있는 각 문장에서의 비투용법들이 예정이 맞는가, 가능이 맞는가, 의무가 맞는가, 운명이 맞는가 물어보고 있죠. 한번 A명부터 읽어보면은 You are to stay in the hospital for another week. 이 얘기를 누가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돼. 일단 당신은요 머무르기로 정해져 있답니다. 바로 그 병원에 한 주 동안, 더 한 주 동안이 되겠죠. 또 다른 일주 동안. 원래 여기서 another의 뜻은 또 다른 뜻이니까 또 다른 한 주 동안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병원에 또 다른 한 주 동안 머무르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 보통 의사나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의사나 간호사가 일종의 명령조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는 여기 가겠습니다. 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맥을 한번 고려해 본다는 거야. 그 문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단 한 단어도 버려서는 안 되죠. 이런 단어 버리면 얘가 의무인지 그 뉘앙스가 확 안 산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he couple ought to marry this Saturday 정도가 되는데 바로 그 커플이라는 것은 연인 그 커플이 되겠죠. 그 연인 그 커플은 ought to marry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예정 뜻 집어넣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이번 토요일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추가되는 뭐 첨가적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막연히 여기에서는 그냥 예정이다. 그래서 결혼할 예정이다. 이게 좀 괜찮잖아.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C번입니다. He was never to come back to his homeland 정도가 되는데 그는요. 자, 여기서 그가 나왔고요. homeland가 나왔고요. never가 나왔습니다. 느낌이 어떠냐? 일단은 제가 기계적으로 한번 해석을 집어넣어 드리면 그는 결코 하기로 정해져 있지가 않았죠. 의역하면은 돌아오기로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되었습니까? 근데 어디로 옵니까? 그의 고향으로. 뭔가 슬프고 뭔가 비참한 운명이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결론은 여기서 운명입니다. 되십니까? 선생님 뭔가 약간 자귀적인데요?
선생님 마음대로네요. 그럴 수 있는데 문맥에서 그는 결코 절대로 다시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게 좀 괜찮다는 거야. 되셨죠? 다분히 여러분들이 그 언어 능력에 의존하긴 합니다. 이 세 가지 또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구분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이 C번은 바로 운명이 된다 라고 챙겨와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어. 그의 고향으로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비투용법도 다 다루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비투용법은요, 금방 제가 이 C번 문장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해석 실력과 언어 능력에 의존한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 있는 이 5가지 사항을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다 손 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어떤 문장을 바라보실 수가 없으면,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면은 이해하고 알아보고 제대로 해석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다 봤고요.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books are to be tasted, others swallowed, and some to be chewed and digested. 지금 여기에 소개시켜드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some books, 몇몇의 책들은, 선생님 이거 사물이네요 하지 마시고. 왜요? 사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시고 굉장히 대사상가인 그런 분이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문법 규칙에서 한 단계 더 업됐다. 약간의 수사적이고 약간의 그 잘난 척이 들어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하기로 정해져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테이스트라는 것은 시식하다, 맛보다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시식되기로 정해져 있죠. 다시요. 몇몇의 책들은 시식되기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others 뭡니까? 다른 책들은, 여기서 others라는 것은 other book입니다. 의미상. 그래서 other books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swallowed만 딱 나와 있는데 편의상은 여기 있는 a부터 어디까지, to be까지를 딱 이 세 단어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소위 말해 이것을 우리가 공통구문 또는 생략구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to b를 한 번 더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생략을 해버렸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swallow라는 것은 삼키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삼키다. 됐죠? 꿀꺽 삼키다. 그래서 others, 다른 책들은 꿀꺽 삼켜지죠. 수동태까지 같이 그 의미를 살려갖고 넣어주셔야 돼요. 해석을. 자, 그런 다음에 and, 그리고 여기에 또 썸이 나왔죠. 또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생략된 단어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지금 books부터요. a까지를 또 딱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의 책들은 are to, 역시나 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뭐 하기로 정해져 있냐면은 원래 이 chew라는 게 곱씹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막 질겅질겅 씹는 거. 네. 그래서 곱씹어지기로 정해져 있다. 역시나 비투용법에 걸어서 읽어주셔야겠죠. 역시 이렇게 병렬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화하다 정도의 뜻이니까 소화되기로 역시 정해져 있다. 여기서 이 BPP, 이 BPP의 PP가 역시나 걸리고 있어요. 약간 구조가 복잡하죠. 역시 철학가가 쓴 글이니까 좀 구조가 어렵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시 한번 최종 해석해드리면 몇몇의 책들은 시식되기로 정해져 있고요. 다른 책들은 꿀떡 삼켜지기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책들은 바로 뭐가 됩니까? 치유. 그래서 곱씹어지고 소화되기로 정해져 있다라가 됩니다. 이거 약간 비유적인 의미인데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 그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보인다 이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보일 때 그 식사의 그 주된 음식이 되는 것이 바로 북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본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 그 책들 중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맛 한번 보고 우리가 끝낼, 그렇게 맛 한번 보고 그냥 치워버릴 책들이 있다는 거야. 시식될 책들이 있다고요. 가벼운 책이죠. 그리고 others swallowed 뭡니까? 다른 책들은 몇 가지 책들과는 달리 꿀떡꿀떡 마치 액체를 마시는 것처럼 넘어가죠.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 아니겠냐. 그런데 모든 그 받아들이기 쉬운 책이 좋은 책은 아니죠. 내용 자체가 정말로 가벼울 수 있잖아. 그런데 영양가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치 물과도 같다는 거죠. 다시, 다른 책들은요, 그런 식으로 꿀떡꿀떡 삼켜질 수 있죠. 그런데 또 몇 가지 책들은 어떻습니까? 곱씹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게 우리 생각인가? 라고, 그것이 우리 생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삼켜버리죠.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그냥 우리의 배설물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양가로 만들기 위해서 소화까지도 거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느냐? 저는 당연히 이 책이지.
됐죠? 그냥 여러분 그냥 시식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야. 지금 두께를 보시라고 이 책에. 두께를 보시면은 이게 시식 그냥 한 번 딱 맛보고 그냥 끝낼 책이 아니에요. 이 책 뭡니까? 그냥 이렇게 빠르게 정진할 책이 아니고 그냥 강의를 봐 지금. 지금 그 책을 제가 지금 해설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관한 내용들을 해설해드리고 있는데 그 해설하는 그 강의의 개수가 한 100개 넘어가죠. 곰곰이 곱씹어보라. 그리고 다이제스트 소화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보라. 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곱씹길 바라면서 소화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것으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비투움을 딱 보는 순간 바로 해석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